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 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부권 공항과 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 관문에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지역의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보수통합을 전제로 여수 등지에 출마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거센 비판을 내놨습니다. 전남에 방치되고 있던 야산이 명품 숲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5,000여 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이 테마숲으로 조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운전하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2시간 동안이나 이동해야 하는 상황. 지역의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대중교통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긴 대기 시간이 걸리는 장애인 콜택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김희용 씨는 장애인 복지관을 매일 오고 갑니다. 김 씨의 자택과 복지관은 차로 20분 거리.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없는 김 씨가 복지관에 도착하기까지는 그의 6배인 2시간이 걸립니다. 평균 1시간 30분을 대기해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 외에는 버스 등 김 씨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 시간에 맞춰서 딱 서주고 실어 날아준다면은 장애인 택시 기다려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실제로 여수로 가는 180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버스는 단 22대,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내를 관통하는 노선에 집중 배차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선엔 저상버스가 하루에 한 번 배차되거나 아예 배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뭐 22대인가 있다는데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저상버스 현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컨대 고흥군으로 가는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 특성상 노폭이 좁고 노면도 질이 안 좋아가지고 농촌 도로에서 운행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콜택시만 이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분들 많이 만나고 또한 비장애인분들도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대중교통. 현실의 대중교통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대중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대중교통인지를 되새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3명이나 나온 광주 전남에서는 다행히 닷새째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확진자 3명이 나온 이후 추가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오빠인 22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파악한 이들 확진자의 접촉자는 447명입니다. 이들 중 176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1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의 한 마트 직원 등 11명은 잠복기가 끝나면서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 다소 좀 안정적이긴 하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17일에 예정돼 있던 광주 21세기 병원과 광주 소방학교 환자들의 격리는 하루가 연장된 오는 18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16번째 확진자보다 하루 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18번 확진자에 맞춰 잠복기 종료 시점을 하루 미룬 겁니다. 광주시는 추가 확산은 없었지만 이번 주를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번째 확진자가 나온 광산구는
주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평상시에 손잡이를 많이 하니까 소독을 위해서 요즘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20여 개 방역업체를 선정해 관내 500여 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방역에 들어갑니다. 22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나주시는 지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의 접촉자 명단에는 없지만 마트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5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광산구와 나주, 광산구와 인접한 북구에서는 어린이집 790여 곳이 휴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여수 지역 주요 교통관문 3군데에 발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 주말부터 여수공항과 여천역, 여수엑스포역 3군데에 발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일 8개 반 16명을 교대 투입해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방학철 여행객 유입에 대비해 이 밖에도 버스터미널과 여객선 터미널들까지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금리 2%를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하지 못했던 기업과 소상공인도 자금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도 완화했습니다. 쓰임새 없이 방치되고 있던 임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까지 15,000여 헥타르 면적의 임야를 다양한 테마의 숲으로 조성하는 등 숲속의 전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파령산지군의 100여 헥타르 면적의 편백림. 지난해 체험길, 테라피 센터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치유의 숲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여수시 봉화산 일대 야산도 저수지를 중심으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가까워서 나오기가 좀 편했고요. 오니까 이제 애기도 막 걸어 다니고 이제 집에서는 답답해하는데 바람도 세고 정말 좋았어요. 이처럼 전남 지역에서 가치 없이 방치되던 임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도내 15,000여 헥타르 면적의 임야가 경관숲과 소득숲 등 테마숲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15,000여 헥타르 면적의 친환경적인 특화숲이 추가 조성됩니다. 저희 생활 주변에 이렇게 야산이라든가 약간 유휴지, 그다음에 짜투리 땅 이런 공간에 좀 자연스럽고 또 지형을 잘 살리면서 생태적으로 또 미세먼지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관숲을 또 조성할 계획입니다. 숲 조성 사업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풀어가야 할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지역의 새로운 관광 경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내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접근성 개선과 철저한 유지 관리 등 지자체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계절에 따라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남도의 숲. 환경 물론 경관과 소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전남의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오늘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에 미납 공익기부금의 납부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여수시에 대해서도 시민의 자존심과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공익기부금의 납부 기간을 정하고 미납분에 대한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영취산 고압 송전탑 가설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 측이 이달 말까지 가설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이달 말까지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여수시 의회 산단업체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 토지 수용 업무와 정량지구 현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영취산 일대 24기의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여수시가 전면에 나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면접 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후보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광주, 전남과 경기, 인천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오는 13일까지 당내 예비후보자 470여 명의 면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마무리된 적합도 조사와 면접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달 말쯤 경선 후보들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보수 통합을 전제로 여수 등 출마를 언급한 데 대해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잇따라 거센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나라를 망쳐놓은 부역자라고 폄훼하며 문재인 정부 심판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여수갑의 조계원 예비후보도 자유한국당이 망쳐놓은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현 정부에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꼬집었고, 무소속 이용주 예비후보도 김의원을 적폐 세력이라고 깎아내리며 말장난으로 호남 민심을 왜곡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장 여수로 내려와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종로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밝힌 상황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정파가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에 자신이 모범을 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순천 불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은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다 최근 종로에서 출마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기도서 대한신당 순천시 선거구 예비후보가 순천 역세권 개발로 3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대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 후보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 기초를 마련하고 순천 역사의 세계적인 힐링 건강검진센터, K-팝 미용 성형센터, 호텔 비즈니스 센터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최근 넉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가격이 싼 유구나 젖소를 한우로 속인 뒤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